내가 너무 미치는데. 지금 시간은 4시 57분입니다. 원래 5시 일어나려고 했는데 잠이 잘 안 와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 눌린 건가? 뻔한 건데 이따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디세우스를 보러 지금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개판인데? 오디세이를 보고 왔고 아침에 그래도 영화 보기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갈 때까지만 해도 새벽이니까 거의 한 6시 반에 나왔거든요. 7시 반 영화여가지고 갈 때까지만 해도 되게 시원하다, 그래도 좀 덜 덥다라고 생각하면서 뽀송뽀송하게 갔는데 돌아오는데 환승할 때도 덥고 그 1호선 용산역에서 1호선 기다릴 때 야외잖아요. 거기도 너무 덥고 내려서 집까지 오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와, 날씨가 진짜 살인적이다. 차라리 아침에 본 게 낫다. 차라리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제 10시에 잤거든요. 일찌감치 자고 이렇게 농부의 생활 패턴처럼 보고 왔고, 그래서 너무 더웠고, 영화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오디세이를 사실 엄청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한번 볼 거면 아이맥스 보고 싶어가지고 용화맥을 이제 어떻게 잡아서 아이맥스로 보길 잘했다 말았다 뭐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건 무조건 아이맥스로 봤어야 됐다 싶을 정도의 스케일은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막 듄처럼 그 정도 스케일은 아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영상미가 별로인 건 아니었고, 굳이 아이맥스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 정도였다 해야 되나? 용화맥으로 봐놓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굳이 아이맥스를 진짜 막 무리해서까지 막 볼까 필요까지는 없겠다. 사실 오디세이라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프로덕션적으로 도전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가지고, 특히 CG를 또 안 쓰시니까 그런 면에서 했을 때 그걸 좀 큰 화면으로 담고 싶다는 감독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은 기억에 대해서 보통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그 도구로서 활용하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플롯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체도 그런 어떤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후회와 자아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런 역사와 신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오디세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정말 그 논란의 그 기억과 후회, 자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총체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소재를 건드리고 싶었을 수밖에 없겠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잘 만든 영화였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영화였고, 사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딱 봤을 때 확실히 원작 자체가 잼예니까 영화 자체도 잼예일 수밖에 없구나. 정말 재밌는 얘기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는데 그 산전수전이란 게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시련들이라는 점에서 정말 이게 진짜 재미없을 수가 없다. 그 시각적으로 구현된 모습 비주얼들이 정말 말 그대로 실사인 거잖아요. CG도 아니고. 정말 그 모형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만들어낸 그 세계라는 게, 그래서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재밌게 봤고,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겪는 그 시련들이 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시련들을 각각만 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비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키르케의 시련도 우리 욕망 중 식욕을 또 굉장히 잘 보여줬고, 세이렌도 또 세이렌 노래를 들었을 때 어땠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내가 갈망하는 것들에 대한 노래였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 욕망, 그렇게 우리의 과거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를 붙잡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오디세우스의 발목을 붙잡는 거는 망각이라는 그 하나의 시련이었잖아요. 로투스라는 유혹의 꽃과 샤를리즈 테론에게 홀려서 그렇게 기억을 잃고 몇 년을 허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나, 그리고 나는 무엇에 발목을 잡혀 있고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준다기보다는 오디세이의 서사, 오디세이아라는 그 서사 자체가 주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스토리 자체는 전쟁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죠. 전쟁에 대한 후회와 그 죄책감들, 써 만들었던 그 오펜하이머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죄책감,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신화 오디세이와 좀 구분되는 점이라면, 원작에서는 사실 신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에 반해서 크리스토프 놀란의 영화로 오면서는 사실 이 영화에 되게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도 누구 하나를 딱 집어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샤를리즈 테론도 나오지만, 그 샤를리즈 테론이 사실 원작에서는 바다의 여신이지만 영화 자체에서는 사실 신이라는 언급조차 나오지 않고 그냥 미지의 여인처럼 이제 등장하고, 아테네가 계속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 아테네도 이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에 비롯된 형상이라고 보는 게 사실 영화적 해석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이 등장하지 않는 오디세이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지 않나. 그런 차이점 때문에 또 원작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지 않나. 애네서웨이의 연기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페넬로피를 연기하면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남편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여성. 그럼에도 굳건하게 그 왕좌를 지켜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않나. 그 수많은 남자들이 이 한 여자에게 뭔가 부담을 주잖아요. 아들마저도 부담을 주는 그 와중에도 정말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리고 굉장한 지혜까지 보여주는, 그리고 그 인물의 그 감정들,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는 그 에네스웨이의 에너지가 굉장하지 않나.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실 맷 데이먼도 정말 오디세우스를 잘 보여줬지만 사실 가장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거는 에네스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임팩트 있었고, 사실 헬레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트로이 전쟁 자체가 신화적으로는 아르테미스가 트로이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제 헬레네라는 여성을 주면서 그 여성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걸로 시작됐다고 신화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잖아요. 이 종교 전쟁만 해도 종교는 사실 명분일 뿐이지, 실상은 기후위기로 인한 그런 식량난이 최근에 이 수많은 종교 전쟁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필요했고, 그 전쟁의 목적은 이 영화에서도 대사로 나오는 것처럼 무역 항로, 그 무역 항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를 위한 명분이 필요했다면 그 명분이 결국은 헬레네라는 한 여성, 그 여성이 내 천척을 띄울 정도의 미모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을 위해서 치른 전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고, 그 헬레네를 연기한 루피타 녀오가 등장했을 때 전 사실 그 고개를 딱 돌리는 장면에서부터 진짜 헉했거든요. 딱 돌아섰을 때 그 비주얼이 딱 보여질 때 그 충격. 또 헬레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신의 이름으로 이뤄진 모든 비극에 대해서 사과한다. 정말 한 여성이 그 비극적인 역사를 모두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정말 좀 부조리하지 않나. 그걸 또 이 오디세이 안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나. 사실 논란이 그렇게 여성들을 잘 다뤘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럼에도 이 역사 속에서 전쟁이라는 사건 가운데 여성들이 어떻게 좀 희생되고 있는지를 그래도 잘 보여줬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페넬로페가 남편이 전쟁에 나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위협을 받았고, 헬레네는 그 전쟁의 원인이라는 그런 일종의 누명이죠, 사실상. 그 누명 가운데 그 모든 짐을 짊어져야만 하는 그 사실? 아테네 신전에서의 그 사건들, 물론 실제 그 전쟁의 역사에서 생략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적당히 생략됐음에도 그 비참함을 굉장히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이 전쟁의 그 비참함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게 되는 상처, 죄책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들, 그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될지 그것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지 않았나. 오디세이 굉장히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또 간 김에 베이글 사왔고 요즘 잘 마시고 있는 제로 칠성 사이드 퓨처. 근데 이거 마시면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제로에도 카페인 있어서 그렇지. 아 맞아, 오늘 새벽에 또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봤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어제 10시에 잠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깼는데 한 새벽 2시쯤에 또가 너무 시끄러워서 한번 깼고 그 다음에 또 깼을 때가 한 4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깼던 거거든요. 4시에는 다시 잠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우리 팀장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 소리가 집에서 들리면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그 목소리만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나한테 말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업무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팀장님이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왼쪽으로 누워 있었는데 이 오른쪽 어깨 뒤쪽부터 누가 되게 꽉 끌어안는 것처럼 몸이 쓱 굳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가위인가? 내가 가위에 눌린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옥죄이니까 왼쪽 어깨도 조금 아픈데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누워야겠다. 가위 처음 눌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돌아 눕는데 몸이 진짜 엄청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상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하체를 돌려서 몸을 확 돌려버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가위가 깨버리더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내 생애 첫 가위가 이렇게 험하게 풀려버리는구나. 너무 억울한 게 남들은 막 가위 눌리면은 저 진짜 가위 눌려보고 싶거든요. 남들 막 가위 눌리면은 막 귀신 목소리 들리고 막 귀신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기대하면서 가위가 눌릴 날만에 기다려왔는데 정작 내 가위에 들려오는 거는 왜 회사 소리인 거야. 왜 나는 회사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역시 이 가위라는 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걸 보여주나 보다. 저는 솔직히 귀신보다 회사가 더 무섭거든요. 하지만 기분이 좋더라고. 나한테도 이제 가위썰이 생겼다. 나도 이제 가위 눌려봤다. 나도 이제 유튜브에서 컨텐츠에서 떠들 거 생겼다. 또 겪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귓바퀴 뒤쪽에서부터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진짜 이상하더라고. 난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도 신기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위에 눌리면 겁을 먹는구나. 무서울만하네. 센 가위를 눌리면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증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 52분 호컴 보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왜 안 떠? 아침 6시 스파이더맨을 8시 반 영화로 예매해서 한거 어땠어요? 진짜 네이버 지도로도 봤어요? 아니 카카오 지도만 봤어. 가끔 카카오 지도 제대로 안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좀 봐야겠다. 영롱하다. 짠. 똑같이 왔다. 맛있겠다. 들어가나? 저 쿠키까지 보고 나왔거든요, 그냥. 근데 쿠키 보고 약간 실망했어. 네. 저는 엑스맨 쿠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선생님 그래도 소니 영화인데 그렇긴 하다. 근데 짐그레이가 나왔으니까 기대할까? 맞아. 짐 그레이는 돌아온다 이런 거 기대했거든요. 맞아. 뭔가 짐그레이가 저는 그 포스터가 써놨잖아요. 그렇게 끝난 줄 몰랐어. 약간 암시 아닐까요? 약간 그 학교가 있으니까. 아니 뒤에 뭔가 또 나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그냥 예고편에 주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저요? 저는 사람들이 막 예고편 분석하면서 막 이 장면에서 누가 지워졌다 막 이 사람이 막 대응하는 거다 했는데 그 장면 알고 보니까 별로 중요한 장면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었어. 근데 그 마지막에 싸울 때 저 그 장면은 좀 웃겼어요. 저도. 약간 그거 같았어요. 그 오므라이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빗질잖아요. 그런 느낌 들었어. 그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뭔가 진짜 마블 인성 팬들은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되게 가성비 좋게 팬심 챙기기. 근데 은근히 옐레나가 블랙이도 된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나 블랙 위도우도 안 보고 저거도 안 봐서 그러신 거야? 근데 보면서 되게 걔네 그거 이름 뭐였지? 싸우나? 아 썬더볼츠? 네. 저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 딱 그 느낌이었어. 네, 그 샹치 감독이 백인이던가요? 아시아인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약간 신경 쓰였던 게 되게 가벼운 비판이라면 빌런도 흑인이고 대적하는 닌자들도 동양인이잖아요. 근데 걔네가 백인을 탄압하고 있는 그림 자체가 너무 지금 미국이랑 반대지 않나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네. 저건 약간 고도로 비튼 건가 아니면은 그냥 기만인 건가 싶어가지고 오히려 반대의 그림을 보여줘서 지금의 상황을 좀 비판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그 언니가 붙잡혀가는 장면이 너무 뉴스에서 많이 본 그 장면인 거예요. 맞아. 그리고 확실히 액션은 제일 좋았던 듯한 이전 3개보다 액션은 훨씬 괜찮았어. 맞아. 근데 허접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진그레이의 각성 장면.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능력 중에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맞아. 진짜 기억나. 지금 애초에 걔 능력도 뇌를 건드리는 거니까 맞아. 그럴 듯한 해석인 것 같아요. 딱 이 정도로 재밌을 것 같긴 했어요. 기대한 만큼의 재미. 그리고 작년에 개봉한 거 생각하면은 재밌었던 편이에요. 썬더볼츠도 딱 이 정도. 썬더볼츠는 재밌었는데 저는 판타스틱 4를 되게 기대했었는데 좀 그 메네라가 좀 있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DC 슈퍼걸이랑 슈퍼맨도 재밌게 봤거든요. 히어로가 되는 조건 중 하나가 정신병.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히어로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제정신이면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영심리 자체가 정상일 수 없어요. 요즘에 이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마신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안 마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기도.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누가 사준다고 하면 보통 시켜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음료 같은 거요. 피지오. 네, 사오셨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저한테 근데 커피 못 드시는 게 맛 때문에 못 드시는 거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지금 카페인 때문에 못 마시는 거 같더니 그 음료가 카페인이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피지오? 네. 어떤 피지오요? 쿨라인 피지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138ml였나? 그래서 저 이때까지 그 음료를 마실 때마다 이게 마신 다음에 되게 정신이 활발해지거나 그래도 이게 비타민 때문이구나. 저한테 잠이 안 오더라. 저는 일요일에 잠이 안 오는 게 월요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것 때문이었어요. 쿨라인 피지오는 일부러 고카페인을 주입한 거라는데요. 진짜요? 최악이다. 난 이제 진짜 갈 일이 없게. 근데 누가 진짜 이거를 웃겼어. 드림- 제가 갈비찜을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네. 갈비찜이랑 탄산음료가 있으니까 밥 열심히 먹는데 전화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제가 받았어.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하는데 여기 가스가 올라오는 이걸 참을 수 없죠 솔직히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인장 이정 떨어놓고 귀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진짜 속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귀에 들리면서 아이고야 욱 하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아이고야 안 와. 그냥 죽어야겠다. 진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제가 이번에 그거 봤잖아요. 어떻게 맞다. 해야 했나? 근데 그게 막 시작할 때부터 약간 그런 내용 나오네. 자기는 조현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누나가 왜 조현병에 걸렸는지를 밝히려고 만든 것도 아니다. 일본인들인데 막 부모님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하거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의대 출신이시고 근데 둘 다 이제 의사가 안 되고 연구원이 된 케이스. 누나가 그 의대를 준비하던 중이었나? 그럴 때 갑자기 밤중에 소리를 질렀대요. 집에 누가 있다고. 이거 내용이 다큐 이런 거예요? 다큐예요. 그냥 진짜 다큐예요. 그냥 생 다큐인데 누나가 막 밤중에 막 집에 누가 있다면 소리 지르니까 주인공이 그걸 먼저 발견하고 엄마를 부르고 엄마가 이제 아빠가 아는 동생 제자가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를 데려가자 해서 데려갔는데 아빠가 다음날 이제 딸을 데려오더니 의사가 정상이래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심해져가지고 누나의 그 조현병이. 근데도 집안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하시니까 감독이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 다음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영화학교에 가거든요. 영화를 그때 배운 걸로 이제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찍어야겠다 해서 만든 영화가 이거였고, 누나가 조현병에 걸린 지 15년인가? 그러니까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거든요. 아, 계속 기록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1900 몇 년도부터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다크 하면서 부모님이랑 누나가 늙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아빠가 이제 누나도 죽고 한 다음에 아빠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누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냐? 정말 그게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엄마를 위한 거였던 건지 막 물어보거든요. 우리 아빠가 나중에서 고백하는 게 너희 엄마는 딸이 조현병이란 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그냥 병이 아니라고 말했었다라고 해서 진짜 심란해지는 게 너무 남의 가족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말을 얹을 수도 없고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들고, 이게 사실 부모님이 둘 다 의사고 연구원이니까 처음에 막 엄마가 아빠의 판단을 따라와야지 막 하면서 막 그런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젊었을 때. 저는 아버님이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 일본이고 하니까. 근데 보면은 그렇게 가부장적인 사람도 아니었어. 좀 나중에 든 생각은 좀 부모가 서로한테 좀 그거를 좀 전가하고 있었던 느낌이 들고, 이제 아빠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다 라고 하고 엄마는 아빠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그걸 좀 미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딸이 조현병이 있고 하니까 집에 자물쇠를 걸어놨거든요. 현관문에 나이가 들어서 엄마도 밖에 못 나가고 하니까 그냥 다들 집안에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한 2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누나가 처음 치료를 받은 게 25년 뒤란 말이에요. 발병한 지. 설득을 해서 결국은 병원에 데려가고,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네. 나였어도 그 집에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내 가족이었어도 감당이 안 됐어요. 약간 부모가 의사인데 부모가 케어할 수 있어야지, 약간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영화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라고 묻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됐을지 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말하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 그 시골이라서 특히 서울은 이게 학교 자체로 따로 있고 한데 옛날에는 특수학교 같은 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중고를 그 지적장애 있는 친구들이나 신체장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돌아봤을 때 어린 나이였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됐는데 지금 크고 나서도 지적장애인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는 게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너무 그 장애만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근데 진짜 마냥 병원에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진짜 약간 심란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거 보다가 어머님이 결국 치매에 걸리시거든요. 엄마까지 약간 치매 때문에 새벽에 누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그 감독이 셋 다 깨가지고 밤새 지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 잡을 때 누나를 갑자기 엄마가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이거 설탕물을 먹여야 된다. 누나 깨니까 갑자기 발작을 하잖아요. 환각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막 엄마는 막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약 때문에 저렇다. 이래서 약쟁이들이 안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보고 나서 왜 OTT 안 올라온지 알겠다. 못 올릴 만한 내용이다. 너무 한 가족의 일생을 그냥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영화 끝났는데 거의 장례식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수경해졌던 거. 네. 이상한 게 누나도 치료받고 난 이후에 좀 지나서 폐암이 걸리거든요. 또. 그래서 막 주인공이 누나한테 누나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에 이제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부터 누나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시켜줘요. 이미 그 누나가 치료를 받았을 때는 누나도 막 흰머리 나고 할 정도로 늙고 나이 들었고. 그래서 참 심란하구나. 그래도 보기 잘한 느낌이긴 했어.
저 요즘에 되게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되게 두려워하던 거예요 요즘에. 만약에 언젠가 뭐 일이 어떻게 돼가지고 애를 낳게 됐어. 근데 그 애가 만약에 뭔가 사이코패스라던가 범죄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관련된 책도 사보고 그 책이 있거든요. 나는 가해자의 부모입니다. 좋아. 응, 그 책을 또 솔직히 사고 했는데 사실 또 애가 막 학생 때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막 얘가 다 커서 성인 되고 하는데 그 뒤에 갑자기 얘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때도 내 책임인가? 그리고 그때 가서 이게 다 내가 가정교육을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애를 낳았고 내가 그런 애로 키워서 그렇게 된 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근데 그런 쪽 관심이 많아서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다큐인지 궁금해서 본 거였는데 그냥 요즘에 관심사랑 좀 겹치는 느낌? 왜냐면 사실 지금은 부모님이 다 정정하고 하다고 해도 저희 할머니가 치매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막 치매에 걸리고 하시면 그때만 해도 약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왜냐면 곁에서 지켜본 것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제는 뭔가 그냥 그걸 걱정하게 된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20대 때가 좋았어. 별로. 20대 때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호컴이요? 호컴 근데 어디까지 알아요? 이것도 약간 정병 영화예요 근데 약간. 아 진짜요? 네. 저는 주인공이 약간 싸가지를 반말아 먹었거든요. 아 진짜? 주인공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얘가 작가인데 좀 잘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트와일라이트 같은 거 쓰는 작가 판타지 대서사극 같은 거를 쓰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소설을 마지막 장 쓰다가 근데 저 서양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걔네는 왜 그렇게 유골함을 집에 놔두는지 모르겠어. 현실로 떨어져 있기 싫은가? 마지막 책 쓰다가 뭔가 그냥 계시를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셔가지고 유골함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골을 뿌려주려고 부모님이 옛날에 그 신혼여행을 갔던 호텔로 찾아가는데 그게 아일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로 가거든요,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막 호텔 사장이 애기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숲에는 마녀가 사는데 마녀한테 걸리면은 막 쇠고랑이 차가지고 막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보도가 저기요 당신이 보호자세요? 그건 아닌데? 애들한테 그딴 거 하지. 부모님이 신혼여행 왔던 그 스위트룸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데 호텔 사람이 못 본다. 왜냐고 했더니 사장님이 거기다가 마녀를 봉인해놨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마녀를 잡아다가 거기에 봉인을 해놔서 출입 금지다. 그게 말이냐 빵구냐 막 하는데 진짜 출입 금지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하거든요. 근데 호텔 직원이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건사해요. 그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자기를 구해준 호텔 직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뒷산에 사는 노숙자를 의심하고 있는데 그 노숙자를 찾아갔더니 노숙자는 알고 봤더니 그 호텔 직원의 유일한 친구였던 거예요.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였던 관계였는데 이 호텔 직원이 사라졌으니까 노숙자 할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 스위트룸에 있다. 왜냐면은 자기가 밤에 찾아갔을 때 호텔에 몰래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유령이 나타나서 자기가 지금 스위트룸에 있다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노숙자 아저씨가요? 네. 노숙자 아저씨가 약간 약쟁이거든요. 늘 취해 있는 사람에게 이 주인공도 좀 이상한 게 저 같으면은 약쟁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아저씨가 좀 착해 안만 봐도. 그럼 밤에 같이 들어가 보자. 자기도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 그 안에 있으면 모른다고 하니까 솔직히 주인공도 약간 좀 뭔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둘이서 스위트룸에 몰래 침입하는 내용이거든요. 아 그게 주된 스토리인가요? 네. 뭔 영화야 이게?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는 이게 뭔 영화야?
이게 뭔 영화야? 약에 취해. 주인공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주인공이 처음에는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엄마가 자기가 죽었는데 그 이유가 장 보고 온 날에 집안에 있던 촉법 소년이 촌송이 맞아 죽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시달려요. 그 엄마가 죽은 트라우마 때문에. 나중에 그 사건의 진실이 나와요. 그게 사실상 메인 스토리. 마녀는 거들 뿐. 그렇게 막 엄청 무섭지도 않고 점프스퀘어는 되게 많아요. 엄청 놀래키거든요.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을 무료했던 이유를 알겠다. 그래도 헤레틱은 재밌었잖아요. 헤르틱은 재밌었죠. 그게 좀 약간 종교적인 내용이 있어서 전체 개봉이 좀 힘들었나? 그것도 사실 근데 그렇게 막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니까. 매직 팬티가 대중적인 거 아니에요. 재밌긴 했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한 3.0? 3.0? 높은데? 호불호가 3.25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몇 짤? 3.5 주려다가 4점 줬어요. 3.5 줄여서 4점 냈다고요? 뭔가 진짜 잘못된 것 같아. 스파이더맨은 몇 점이었어요? 스파이더맨은 4점? 호프랑 똑같다고? 스파이더맨이랑? 호프 재밌잖아요. 저는 스파이더맨이 훨씬 재밌었어요. 당신은 그냥 똥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진짜 재밌게 봤긴 했거든요. 진짜 재밌게 봤고 나 이제 눈물까지 흘릴 뻔했지만 이제 명작에는 반응을 안 하고 도파민에 절여져서 똥영화에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나 집에 가고 싶다. 갈까요? 못 가는 뭔 소리야 이게?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